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요. 보통 줄여서 DP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6차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으로 문제 풀이 전략 간단하게 설명하고, 구현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같이. DP란 무엇인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눠서 푸는 알고리즘이고요. 저희가 DP랑 비슷한 알고리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디바이드 앤 컨코어라고 해서 분할 정복이 되게 DP랑 비슷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DP는 작은 문제가 이제 중복이 되지 않지만 그 분할 정복은 중복이 된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분할 정복은 다음 회차나 그쯤에 아마 다른 강사님께서 다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의 예시로는요, 피보나치 수를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DP로 풀려면 저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오버래핑 서프라블럼이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갤 때 오버래핑 서프라블럼이라고 하고요. 이걸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라고 하고 이거 번역하려면 최적 구분 구조라는 뜻인데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정답을 어떻게 잘 모아서 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써놓긴 했는데 이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뭔가 나중에 DP를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면 그때 이 문제는 이런 구조를 만족하는구나라고 발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지금 혹시 잘 듣고 계시면 댓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뭔가 혼자 강의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DP는 앞에 말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 문제의 답을 여러 번 구해야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잘 했는데 다시 켜볼게요. 이게 디코 서버가 가끔씩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디코 화면 보이시나요, 이거? 네. 그냥 이거 서버 디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 PPT 화면도 잘 보이시겠죠? 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 필요가 없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분할 정복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고요. 그게 큰 차이였어. 그래서 한 번 답을 구했으면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돼요. 근데 그 저장하는 방식을 명칭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 다음에 DP의 구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구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바텀업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바텀업에서는 타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탑다운에서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답을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서 이거랑 그냥 용어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답을 저장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어 자체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자면 타뷸레이션의 예시로는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게 있어요. 아니면 메모이제이션도 사실 이게 가능은 한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게 퉁쳐서 이런 두 개로 어쨌든 답을 저장해야 된다. 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A 예시로 아까 피보나치 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피보나치 수를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의 차이를 발견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피보나치 수를 정석대로 이용하면 5의 2의 n승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가 fi는 fi-1 더하기 fi-2니까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다른 두 문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n번 계속 두 번씩 쪼개지는 걸 n번 반복하니까 이게 n승이 되는 거고요. 이걸 dp로 하면 5의 n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봐보면 이거는 메모리제이션이 없을 때는요.
그냥 F5를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건데 그걸 구할 때 4랑 3을 부르고 또 4를 구할 땐 3이랑 2를 부르고 3을 구할 땐 2랑 1을 부르겠죠. 그리고 3을 구할 땐 또 2랑 1을 구해서 총 9번 연산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메모리저에이션이 있으면 5번만 해도 돼요. 왜냐면 F5를 구할 때 F4를 구해놓고요. 그리고 4를 구할 때 3을 구해놓고요. 근데 이 3을 어떻게 잡을 잘 저장을 해놔요. 이런 메모이션 아까 말한 타블레이션으로 잘 저장을 해놓으면 이 친구를 구할 때 그냥 여기서 썼던 답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추가 연산이 필요하지 않죠. 연속적으로 여기도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지 않겠죠. 여기도 그렇고요. 다 여기서 이미 계산되었을 테니.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들을 크게 최적화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DP 문제라 함은 보통 이 세 가지를 하는 그 과정을 뜻하는데요. DP식을 처음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조건, DP의 초기 조건, 베이스 케이스라고도 하죠. 그 초기 조건을 찾고, 아니, 저는 바꾼 게 없는데 자꾸 왜 안 보일까요? 안 보이시나요? 저는 진짜 바꾼 게 하나도 없는데, 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 보니까 PPT 화면도 잘 보이시죠? 아, 네,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저희가 DP 문제를 풀 때 세 가지 과정을 다 해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이제 그 추후에 어떤 DP 구현을 하고 그런 식이 되는데 먼저 DP식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DP식을 정의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DP 테이블, 배열 같은 걸 선언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를 저장할 것인가를 저희가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죠.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저희는 DPI에다가 i번째 피보나치 수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후기 조건으로는 F0이 1이고 F1이 1이니까 DP0은 0이고 DP1은 1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수의 점화식을 그대로 써줄게요. 예, 여기선 점화식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세 가지를 찾으면 DP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DP 문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DP 문제는 저 앞에 말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또는 뭐 한 개나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가 어려워지는 식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제 보통은 점화식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의 자체가 어렵거나 둘 중에 두 개가 보통 어렵게 나오고요. 베이스 케이스는 보통 대부분 쉽게 나와요. 뭐 i가 0일 때 DP값, i가 1일 때 DP값 이런 거니까 그냥 손으로 써봐도 그런 건 값들이 나오거든요. 정의를 잘 했다면. 그래서 점화식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점화식이 아니라 DP식 정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해서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DP는 유형도 되게 많고요. 난이도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많고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태그를 그 문제 수로 정렬한 건데요. 이게 수학 문제 제일 많고 그다음 구현 문제 많고 그다음에 DP죠. 수학 구현은 뭐 어디서나 다 잘 붙을 수 있는 태그인데 DP는 어떤 알고리즘인데도 여기 이렇게 위에 상위권에 랭크해 있죠. 그럼 이제 DP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DP를 구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아까 앞서 언급한 대로 나와 있는데 탑다운은 큰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바텀업은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보나치 수로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탑다운은 저희는 결국 FI를 구할 건데 FI서부터 FI-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가는 거고요. 바텀업은요 F1부터 F2 해서 FI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의 차이가 있죠. 코드의 실행 순서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더 자세히 한번 봐볼 건데 먼저 바텀업부터 살펴봅시다. 바텀업은 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아래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 DP를 저장한 배열을 선언해 놨고요. 그리고 초기 조건 써놨고요. 그리고 점화식도 그대로 써줍니다. 점화식을 i가 2일 때부터 지금 0, 1일 때는 했으니까 2일 때부터 저희가 원하는 n까지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화식은 진짜 아까 말한 거 그대로 써져 있죠. 그리고 fn은 dpn이다 라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구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탑다운은요 반대인데 주로 얘는 반복문이 아니라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합니다. 탑다운과 바텀업의 차이를 봐보자면 저 실행 순서의 차이도 있지만요. 탑다운은 시간적으로 좀 더 걸려요. 실행 시간 자체가. 재기함수를 계속 불러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구현이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이 직관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피보나치 같이 쉬운 점화식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좀 점화식 자체가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그 탑다운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현을 살펴보자면 배열 선언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유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1회차 때 이제 씨뿔뿔 문법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씨뿔뿔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걸. 그러니까 포인터와 그냥 변수를 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의 장점과 변수의 장점을 다 가져온 건데 주소로 접근하지만 쓰는 건 그냥 변수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턴 값에는 리턴이라는 게 그냥 DPI의 또 다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가 된 게 아니라 그 주소를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리턴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놓을게요. 리턴을 DPI 대신에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리턴들을 다 DPI로 바꿔도 똑같은 식이라는 거겠죠. 그냥 이름만 바꿔놓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 뭐 마이너스 1은 아닐 때 그냥 리턴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을 잘 묶어서 보면은 저희는 이건 지금 어떤 함수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메인 함수에서 그 DP의 모든 1부터 0부터 99까지 값을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해놓을 거예요. 이 초기화하는 방법으로는 그냥 포문으로 다 초기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memset 같은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도 되죠. fill을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런 이 GP 함수식을 F 함수를 부르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어떤 답을 이미 구해놨으면 또다시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P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요. 완전 탐색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식을 이미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요소로서 이 마이너스 1을 이미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한번 계산한 거고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이제 처음 구하는 거니까 이 답을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답을 뱉어버리죠. 근데 마이너스 1이게 되면은 이 아래를 계속 쭉 돌게 되겠죠. 그때가 이 DPI를 처음 구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왜 굳이 마이너스 1로 하느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DP의 실제 답의 후보가 될 거랑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보나치 함수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함수는 1, 1, 2, 3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잖아요. 피보나치 함수 답의 후보로서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둔 거고요. 보통 문제들이 마이너스 1을 답으로 표현하냐?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해볼까요? 음의 간선이 없는. 그럼 최단 거리를 구할 때 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하자면 초기 조건은 아까 그대로 해주고요. F 0일 때는 0이 들어가고 1일 때는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점화식은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을 dpi-1, dpi-2라고 쓰면은
이제 틀린 거예요. 제기가 안 돌게 되겠죠? 그냥 F 한 번 돌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이미 DP가 식이 테이블이 이미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상한 값이 들어가겠죠, 리턴에. 그래서 무조건 이 제기 함수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5분 동안 이 문제를 읽고 DP식 정의, 초기 조건 찾기, 점화식 세우기 이 세 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0분에 이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답해드릴게요. 소리,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건 뭐지? 네. 제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주변 소음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몇 가지를 써볼 거예요. 경우를. 어떤 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합이 4를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7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7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1이 더해지는 경우랑 마지막에 2가 더해지는 경우, 마지막에 3에 더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수를 만들 때 그 마지막에 뭘 더했냐를 기준으로 한번 점화식을 세워볼 수 있거든요. 이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dp식을 정의를 하자면 dpi를 i를 1, 2, 3의 합으로 나타낸 방법의 수, 그냥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거를 정의로 해놓고 베이스 케이스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직접 써보면 돼요. 1을 만들 때는 1이 필요한 거고 2를 만들 때는 1 플러스 1이 있거나 2가 있겠죠. 3을 만들 땐 1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2, 그리고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이거 순서도 다 중요하죠. 경우 방법의 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점화식은 dpi는 dpi-1 더하기 i-2 더하기 i-3이 되겠죠. 이게 점화식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요. i를 만들 건데 i-1에서 1을 더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2를 더해서 만들 것이냐 3을 더해서 만들 것이냐가 되겠죠. 경우의 수니까 그냥 다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바텀업 코드인데요. 이거 LL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롱롱을 출력해 놓은 겁니다. 지난 3회차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 샵디파인이나 유징을 이용해서 저렇게 그냥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매크로를 통해서 먼저 수가 커질 방법이니까 수가 켜질 수 있으니까 모듈러를 먼저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요. 베이스 케이스 써놓고 그대로 돌아요. 모듈러 취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쿼리처럼 그냥 테스트 케이스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뱉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위에서 말한 걸. 탑다운 코드를 봐볼게요. 이거 위에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기를 실행하는 부분이 이게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제 저기 바텀업 부분과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그 부분인데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해당 DP 값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구하는 건 dpn이니까 고 n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또 dpn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항상 써주셔야 하고요. 초기 조건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냥 진짜 말했던 똑같은 대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점화식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준에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탑다운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라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이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네요. 메모리도 조금 더 쓰는 걸 볼 수 있죠. 제기니까 계속 메모리를 불러오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수열 A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런 수열이 있을 때는 계속 증가만 하도록 찾아버리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를 찾아라. 그 길이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1000이고 뭐 원소의 제한도 1000 정도 되네요. 이런 건 어떻게 푸냐 하면은 주로 LIS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부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LIS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걸 나이브하게 풀 수 있는데 나이브하게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배열 A가 있는데 각각을 고를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고를지 말지를 다 정하는 경우가 이 n승이 되겠죠. 각각의 비트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떤 걸 쓸지를 정했으면은 한번 쭉 돌아봐야겠죠. 그게 계속 증가를 하냐. 그래서 n이 붙게 되고 그래서 2의 n승 곱하기 n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나이브로 풀면. 하지만 DP로 풀면 이의 n승을 이게 n 곱하기 n이잖아요. n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n은 원래 붙어 있던 거고요. 그래서 DP로 풀면은 먼저 정의를 dpi를 이번째 원소를 마지막으로 하는 lis의 길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이것도 답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는 1이겠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했을 때
1이니까요. 적어도 자기 자신은 포함해서 수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해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J는 I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J는 I보다 앞에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게 자기보다 작으면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거 최대로 가장 여기까지 봤을 때 최대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하나 붙인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가 얘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를 합쳐서 길이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값을 테이블 채업에서 확인하면 편한데 이건 인덱스고요. AI, DPI라고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케이스니까 1을 넣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인덱스를 봐봅시다. 자기 앞에 볼 거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넘어가고 i가 1일 때 보면은 원래는 1이었는데 자기 앞에 거 봤는데 10이 20보다 작아요. 그래서 1에서 1을 더해줘서 2가 되겠죠. 2도 앞에 0, 1을 보는데 10은 자기보다 작지 않죠. 10보다. 근데 20도 자기보다 작지 않아서 그냥 베이스 케이스 1 그대로 들어갑니다. 3은 30인데 앞에를 쭉 보는데 자기보다 작은 게 10, 20, 10 다 자기보다 작죠. 30보다. 근데 이 중에 최대값을 가져오니까 2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2에서 1을 더해서 3이 되게 됩니다. 20인데 얘보다 작은 건 0, 0일 때랑 1일 때가 있죠. 인덱스가. 그래서 1, 둘 다 1이니까 어디서 가져도 상관없죠. 둘 다 똑같이 맥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면 1 더하기 1에서 2가 되겠죠. 5는 50인데 얘보다 작은 건 다 자기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맥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3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3에서 와서 3 더하기 1은 4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모든 것 중에 최대가 되겠죠. 정의가 i번째 원소를 마지막으로 한 LIS 길이니까요. 모든 게 다 답의 후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요. 똑같이 AI, DPI일 거고요. 바텀업이라서 반복문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처음에 답 리턴 값을 0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이건 그냥. 여기는 뭐 입력받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LIS를 호출하는데 초기 조건 써주고 자기보다 앞에 있는 걸 훑으면서 자기보다 작으면 거기서 맥스 값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플러스 1은 자기 자신 AI를 이거의 문자열에 하나 덧붙이는 꼴이 되겠죠. 이 1이 AI가 대응하겠죠. 그래서 계속 최대값을 계속 갱신합니다. 이 부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리턴하면 그게 바로 시아웃이 되겠죠. 출력이 되겠죠. 탑다운 한번 봐봅시다. 여기 위에 똑같고요. 저희 앤서에 답을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입력 받고 초기화해놓고 DP 테이블 초기화해놓고 계속 값을 맥스 값을 갱신할 거야. 이거니 아까 별표 부분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계속 LIS i를 부르는데 아까 말했듯이 또 DPI 하면 안 되죠. 이 부분 똑같은 원리고요.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점화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좀 더 베리에이션으로 좀 더 진화된 버전이 있는데 똑같은 부분 수열을 구하는 거예요. 길이만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 플러스 수열의 실제 값을 구하는 거게 되겠죠. 이건 제한은 똑같네요. 1000으로.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같이 한번 바로 봐볼 건데요. 이번에는 수열 자체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희는 PI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또 따로 선언해 볼게요. PI의 정의는 i번째 원소를 마지막으로 하는 LIS 수열의 직전 인덱스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수열에다가 어떤 거 하나를 붙일 거잖아요. 이게 얘보다 작은. 근데 붙일 때 지금 이걸 i번째라 하면 어디서 붙였는지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가 키 i가 이 j를 저장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걸 다 채워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위에는 그냥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 아래 부분 추가가 됐겠죠. 처음엔 똑같이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줄게요. 뭐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초기화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볼 게 없으니까 앞에서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가 되겠고요. 얘는 아까 여기서 왔죠. 그러면 이게 0 인덱스가 지금 잘못 써져 있는데 여기 0, 1,
이 3이 되겠네요. 지금 인덱스가 잘못 써져 있었는데 여기서 최대값이 왔으니까 얘는 pi는 얘를 저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앞에 자기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이고요. 이 30은 여기서 왔잖아요. 20부터 여기서 왔으니까 인덱스 1이 저장돼 있겠죠. 20은 여기서 왔으니까 2가 저장돼 있겠죠. 50은 30으로부터 왔으니까 3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냐 하면은 저희는 역추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역추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LRS를 구할 때 저희가 답을 어디서 찾냐면 이거 모든 거의 후보 중에서 하나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제일 큰 거를 답으로 고르는데 여기서 제일 큰 게 4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있는 인덱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인덱스로부터 5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5의 PI를 봐요. P5를 보겠죠? 그럼 P5를 보면은 P5에는 뭐가 저장돼 있겠어요? 지금 1이 저장돼 3이 저장돼 있겠죠. 3이 저장되니까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는 3으로 가는 거죠. 그럼 P3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1이 저장돼 있네요. 그러면 1로 가는 거예요. 1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0이 저장돼 있죠. 0을 따라가면은 P0에는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이 뭔 뜻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케이스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면 되겠죠. P-1을 접근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마이너스 있는 인덱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5310 순으로 LRS 수를 만들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 5에 해당한 인덱스 5에 해당하는 A 값은 50, 30, 20, 10. 그래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10, 20, 30, 50으로 LRS를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 역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맥스 인덱스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됐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래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P라는 것도 추가됐죠. P는 일단 마이너스 1로 먼저 초기화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 부분 다 똑같은데 여기가 아까는 어떤 맥스 함수를 써서 했잖아요. 맥스 dp i 하고 dp j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서는 왜 굳이 이 이품을 사용했냐 하면은 저희는 인덱스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가 작고 그리고 이게 크면 이제 맥스 조건이 발동되는 거잖아요. 크면은 점화식도 갱신을 해주고 DPI 값도 갱신을 해주고 P 값도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맥스 값을 저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렇게 맥스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인덱스가 궁금하니까 인덱스를 잘 저장하려고 이 맥스 인덱스라는 변수를 써둔 거죠. 그래서 답으로는 길이로는 dpi를 출력하면 될 거고요. 맥스 i를 출력하면 되고 실제 LRS 수열을 저희는 answer라는 곳에 넣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answer에. 지금 max i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될 때까지 계속 i는 pi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i는 pi 저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1때 딱 끝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때 끝난다. 마이너스 아니면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계속 넣고요.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인덱스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answer에는 인덱스가 들어있으니까 인덱스에 a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텀을 구현하면 되고요. 탑다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만 보면 되는데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C값도 채워준다. 그리고 똑같이 역순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LIS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LIS의 길이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LIS 자체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LIS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20, 10, 20이라는 거의 LIS는 길이가 2잖아요. 복원을 하면 10, 20이 나오잖아요. DP 값이 1, 2, 1, 2가 들어있을 텐데 그러면 맥스 인덱스엔 이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구현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면 이렇게 될 테고요. 이거 두 개가 복원이 될 테고요. 얘를 따라가면 이렇게 복원이 되겠죠. 어찌 되나 그냥 길이는 최대인데 그 경우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LCS 최대한 공통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최대한 공통 부분 수열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 수열이 주어졌을 때 두 모두의 부분 수열이 되는 수열 중 가장 긴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 얘가 잘 나와 있죠. AC, AY, KP 그리고 CAP, CAK의 LCS는 AC, AK가 된다라는데 AC, AK가 여기도 있고요. AC, AK가 여기도 있죠. 그래서 공통 부분인데 이게 최대라는 거죠. 길이가. 이거를 어떻게 잘 찾아봅시다. 일단 저희는 길이만 출력하면 되네요. 앞서 LIS랑 비슷하게 느낌적으로 뭔가 실제 LCS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죠.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DP를 구하는가 하면 저희 DP 구할 때 세 가지 항상 차례대로 해야 된다 했죠. 정의를 하고 베이스 케이스 찾고 점화식도 찾고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를 AI, DPIJ를 AI, BJ까지 LCS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의 I번째까지랑 J번째까지의 답을 구해놓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구해야 될 건 실제 길이까지의 LCS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끝까지 잘 채우다 가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기 조건은요. i가 0이거나 j가 0일 때 0으로 두면 좋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 문자열을 인덱스 1베이스로 쓸 거예요. 1베이스 쓸 거고 이 부분은 왜 그러게 되는지 한번 뒤에 더 설명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P 점화식을 보면요. 잘 안 하다 올 수도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갱신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럼 2차원 배열 잘 그려봐요. 잘 그려보면은 IJ라고 쳐볼게요. 다른 분들 잘 보이시나요? 어, 음, 아마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기다렸다 해볼게요. 다들 괜찮으시면 따봉 같은 거 올려주세요. 네,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다들 괜찮아지시면 따봉 한번 해주세요. 네. 희선님은 괜찮으신가요? 희선님이 두 분이시네. 희선님 괜찮아지면 할게요. 헐, 왜 그러지? 한번 나갔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대로 해놓을게요. 나갔다 들어오시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다른 분들 해주시면 답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또 되나요? 이상하네. 네.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는 저 부분을 i, j라는 테이블의 위치라고 해볼게요. dpij인 거죠, 여기가. 이 부분을 채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제가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요. 보면은 ai랑 aj가 같을 때이고요. 한 부분은 다를 때인 거예요. 그럼 같으면은 저희가 답을 어떻게 잘 구해놨다고 치면은 하나를 붙여줄 수 있겠죠. 두 개가 같으니까 답을 1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르면 어떻게 해도 답을 1 늘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설명을 하나 잘못했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네요. 아이고. 저 부분이 안 지워지는데. 어, 이게 잉크가 그냥 해볼게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랑. 이게 인덱스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같은 경우죠. 그 답을 1로 추가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여기서도 오고요, 여기서도 오고요, 여기서도 오는데 이 세 방향에서 오거든요. 지금 요소가 3개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i인 거고요, 이쪽이 j예요. i-1, j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i, j-1부터 올 수 있는데, 그리고 i-1, j-1에서도 올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만 1이 더해지고 여기서는 따로 막 더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가 늘어난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어떤 여기가 ai고요, 여기가 bj라고 했을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LCS랑 여기서의 LCS에서 얘랑 얘를 둘 다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을 가져오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1을 추가해주는 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랑 여기에서도 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를 그냥 추가를 안 하고 그냥 여기까 그냥 a 마이너스 i 빼기 1 하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돼야겠네요.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를 그냥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같지 않으면 여기서 똑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차이점은 얘만 차이가 있는 거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n 곱하기 n짜리의 테이블을 채우니까 5의 n 제곱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 잘 그림이 좀 이상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표로. 먼저 베이스 케이스들을 다 0으로 채워놔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여기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먼저 i가 0이거나 b가 0이면 다 0을 채워놔요. 그리고 아까 저 마식대로 그대로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봐 볼게요. 저희가 for i를 먼저 돌고 for j를 돌잖아요. 이중 포문으로. 그러면 이 순서대로 돌겠죠. 그러면 그 순서대로 똑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여기는 다 채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순서대로 보는 건데, 이 순서대로 먼저 얘는 이거거나 이거에서 왔겠죠. A랑 C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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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 있는데 같으니까 C로 같으니까 하나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거 DP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AC라는 부분 문자열과 C라는 부분 문자를 만들 수 있는 LCS는 LCS 길이는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LCS는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C랑 C를 잘 합쳐서 만들면 LCS가 C가 된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A랑 얘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올 수 있죠? A랑 C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0이랑 1 중에 맥스 값을 취해야 하니까 1이 오고 똑같은 과정을 쭉쭉 해볼게요. 하면 1이 채워지고 여기서도 A랑 A가 같죠? 그래서 1이 추가된 거죠. 여기서 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보면은 짙게 약간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다 대각선으로 온 부분이 최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AI랑 AJ가 같을 때 이렇게 짙은 회색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까지 꽉 채우게 된 거겠죠. 그리고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위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최대값을 가져와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봐보면요. 그대로 구현하면 돼요, 얘도. 그리고 주의할 점이 저희는 원 베이스로 한다 했으니까 지금 스트링을 받으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뭐 하나 아무거나 넣어줘서 그냥 베이스를 1로 바꿔줬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거 접근할 때 이게 0 베이스면 이렇게 하면 따로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베이스가 편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이까지 보면서 그냥 아까 말했던 걸 쭉 채워주면 돼요. 같지 않으면 이 케이스인데 위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온다. 위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온다. 아니면 대각선으로 온다가 되는 거예요. 같을 때에는. 그리고 답으로는 제일 마지막 거만 가져오면 되겠죠. 왜 제일 마지막 거만 하면 되냐면 저희 정의가 AI랑 AJ까지 봤을 때의 LCS인데 저희는 둘 다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끝까지 봤을 때 LCS가 딱 이게 되는 거겠죠. 탑다운 코드수 봐보면요. 이 부분 다 똑같고요. 탑다운이니까 여기 초기화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끝과 끝까지 봤을 때 답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까지도 다 똑같죠. 지난번에 봤던 거랑. 그리고 이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0으로 해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이스 케이스죠, 사실. 그리고 위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오거나 대각선에서 오고 1을 더해준다. 그리고 최대값을 다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LCS도 역추적을 통해서 실제 LCS 문자열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얘는 2차원이니까 PIJ를 선언해요. 근데 얘는 어떤 페어로 들고 있어야겠죠? 지금 X, Y를 갖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I, J는 위에서 오거나 대각선에서 오거나 왼쪽에서 올 수 있는데 이거 셋 중에 실제로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얘를 맥스로 갱신시키는 게 만약 이거다 하면은 여기다 그거에 인덱스를 저장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뭐 for 해서 이게 여기 맨 처음에 뭐 초기화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해봤다고 할게요. 이 경우는 없잖아요. 답에서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역추적을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구현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이건 역추적한 그림인데 지금 4가 4에서 오겠죠. 4는 3과 4에서 오는데 지금 P랑 K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나 아래에서 왔는데 3보다 4가 크잖아요. 그럼 얘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고 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셋 다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3에서 4로 온 게 맞잖아요. 왜냐면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여기선. 그래서 여기서 온 건 아니죠. 원래 여기서 왔다면 3이었겠죠. 여기서 왔다면 3이었겠고. 그래서 무조건 얘는 여기서 온 거죠. 플러스 1을 하면서. 그리고 얘는 여기나 여기서 왔을 텐데 y랑 a가 다르니까 여기선 당연히 안 왔겠죠. 2니까 3에서 왔겠죠. 그래서 3에서 왔고 이 친구는 a랑 a가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셋이서 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해져서 온 거니까 1로 가겠죠. 여기서 온 게 아니죠. 여기서 왔다면 2였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계속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고 이걸 만족하는 게 또 다른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약간 보이기 어려운데 LC에서도 LIS랑 비슷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앞서 또 설명했었죠. 그래서 실제 LCS 수열도 길이는 같지만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하면 뭐가 되냐
지금 이제 여기서나 아니 지금 ACAYKP랑 ACAP CAK를 LCC가 구하면 ACAK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될 때 문자열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 대각선으로 올 때. 위아래로 올 때는 추가되는 게 아니죠. 1이 안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올 때가 언젠가를 봤냐면 대각선 화살표를 받는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그래서 봤을 때 A에서 하나 추가되고요. C에서 하나 추가되고요. A에서 하나 추가되고요. K에서 추가돼요. 그러면 ACAK, ACAK에서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관하면 ACAK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오늘 배웠던 걸 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DP는 똑같은 답을 굳이 또 한번 계산할 필요 없다. 답을 한번 처음 구할 때 저장을 해놓고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바텀업 구현을 할 때는 타뷸레이션이라고 하고 탑다운을 구현할 때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DP를 문제 해결할 땐 이 세 가지를 다 일일이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DP식을 먼저 정의하고 초기 조건을 찾고 정화식을 세워서 DP를 풀 수 있다. 그리고 DP를 구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대표적인 예시로 LRS 점화식이랑 LCS 점화식을 배워봤어요. 이거가 대표적으로 왜 규명하냐면 저희가 그리고 오늘 왜 배웠냐면 어떤 DP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포장지를 잘 벗기고 나니까 이 지문들을 잘 해석하고 조건을 조금만 수정하니까 알고 보니까 LIS다. 알고 보니까 LCS다. 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 LIS가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어떤 지문으로서 잘 숨겨놨는데 또 벗겨보니까 LIS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오늘 연습 문제에서도 몇 개 넣어놨으니까 풀어보시면서 그런 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필수 문제랑 연습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4개는 문제 그 수업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푸시는 거는 이렇게 3개인데 이거 딱 봐도 뭐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뭐 2인데 역추적하는 거 추가하면 돼요. 제가 일부러 코드는 안 넣었는데 한번 이거는 직접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시멈 서버리랑 RGB2 거리 2라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에 뭐 열차 정렬 이런 게 아까 말한 LIS의 뭔가 포장지를 잘 바뀌면 LIS다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남으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